수시로 주민 그러니까 뭐 밴드를 만들어서 막 올리고 뭐 이렇게 하고 해서 그렇게 액티브하게 최소한 뭐냐면 석 달에 한 번씩 모임 같은 걸 해요. 이런 식으로 공부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제 보통 이렇게 이제 강의 소스가 좀 필요한 경우에는 모여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가고 밥 먹으러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질문만 개인적으로 몇 개 있다 이러면 그냥 저녁 먹는 자리에 모여가지고 바로 그렇게 하고 그게 지금 저도 질문이 있다, 이분도 질문이 있다, 이분 지금 그 질문에 대해서 예. 이렇게 한번 모여가지고 이렇게 모임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분필들 정도 아니면은 저녁 먹으면서 하면 되는데 그 이제 그게 이제 뭐 우리야 뭐 늘 문을 열어놓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는 예? 항상 조심스러워가지고 그렇죠. 우리는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뭐 다 거룩한 핑계는 있는데 진짜 공부하는데 거룩한 핑계는 의미 없어요. 한번 들어 또 한번 예. 와가지고 상담하면서 예. 이게 좀 질문해볼까 이런 생각이 있지. 방법 노는 그치? 거 알았어. 수미에는 그렇게 야물게 딱 팀을 짜가지고 하니까 양은 사람. 폭력을 조직적으로 저지르면 뭐라 그래요? 조직 폭력이잖아. 예. 근데 공부를 조직적으로 하면 뭐예요? 조직 공부인 거예요. 이렇게. 그 팀은 그런 식으로 해왔으니까 지금 강의 끝나고도 벌써 2년? 계속 이어지니까. 그렇죠. 2년이 됐는데도 계속 뭐냐면 두 달에 한 번 하다가 지금은 석 달에 한 번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져서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본인들이 이제 현장에 있는 사람들도 상당수 되니까 그럼 본인들 필요한 걸 계속 이렇게 정리해서 이렇게 우리가 우리 많은 바대로 다 정리를 해드리니까. 그러면 저 식사 타임을 해가지고 그냥 한 3개월 정도 해도 되네. 글쎄 뭐 저는 그냥 그 진정성이나 적극성을 봐야 제가 몸은 한계고. 예. 강의도 가신다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뭐냐면 우리 이제 지난달에 마무리했어요. 이렇게 우리 스님들. 스님들도 이제 이 절 살림을 사실라 하면 7개월이죠, 7개월. 예. 그러니까. 중간에 선생님 공부하신다고 또 조금 뛰었습니까? 아니면 계속했습니까? 계속했죠. 그래도 또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에 또 이렇게 시간 내가 하는 게 거의 뭐 제정신은 미치지 않고서야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수면이 많이 빠지셨네요. 예. 단식. 아니, 단식이 아니고 하여튼 그걸 하면서 한 일일 일식. 일식. 예, 일일 일식. 예. 뭐 그만 하다가 이제 앞으로 막 아예 막 뭐 이틀에 일식 이렇게 가려고 그래요. 원래 이제 돌을 닦으면요. 원래 이제 스님들은 아시더라고. 우리 강의에 보니까 천공식이 내려요. 천공식. 천공식이 뭐냐면 돌을 닦는 사람은 굶어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음식을 내려주거든요. 그래서 원효 대사와 의상 대사의 이야기 속에 보면 그런 이야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그 의상 대사한테는 천공식이 내려오고 원효 대사는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서로 그렇게 그럼 같이 묵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와요. 예. 천공식.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식이죠, 기식. 이제 갑자기 옆구리 나가면 안 되니까. 하여튼 예. 자 오늘은 그렇게 이제 신사편에 대해서 이제 우리 수미에서 이제 조금 이제 이렇게 썸머리를 좀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좋다 해가지고 이제 그쪽 팀에게 이제 강의를 해주려고 하다가 그러면 듣고 싶은 사람 다 왔으면 안 되느냐 하니까 이제 쪽은 막 우리 팀끼리 하겠다 이렇게 조직적으로 하겠다 그렇게 됐으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뭐 사람을 차별하는 입장이 아니니까 제가 어차피 먼저 듣는 거예요. 예, 수미보다 훨씬 더 먼저 듣는다는 거. 예. 그래서 신살에 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제일 먼저 우리 배우는 게 합충, 형파, 해 정도가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원진 이 정도죠, 그죠? 제일 대표적으로 정리하는데 이걸 이제 어떻게 이제 실전에서 적용하고 쓸 것이냐 하는 것에서. 합은 합의 종류가 뭡니까? 천간합이 있고, 그죠? 천간합. 그 다음에 지지와 지지 사이의 합은 육합, 또 삼합. 그 다음에 기한 뭐 여러 가지 뭐 특합이라고 하기도 하고 기용하기도 하는데, 자, 이런 것들이 이 어떤 운명 해석에서 어떻게 할 거냐. 제일 기본적인 개념은 잡혀 있을 거니까. 이제 우리 실전에서 이제 써먹는 어떤 논리 중심으로 정리를 한다면,
그러니까 일단 아무튼 합이 발생한다는 거는 뭐냐면 일단 오늘 관계성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게 들어오죠. 그죠? 관계성. 관계되어 있다. 그죠? 관계되어 있다 하는 것이고 그 목적이 대체로 뭐냐면 우리가 생산에 있다. 생산에 있다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인연법이나 육친론으로 이렇게 벌어질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갑신일주가 진이 왔을 때, 자가 이렇게 왔을 때가 이제 대체로 이제 육합은 대체로 뭐냐면은 배성이라는 게 이제 이성적인 어떤 결합도를 이렇게 잘 유도해주는 그런 것들을 의미하고 또 그게 가리워져 있던 것이 남들에게 노출이 되는 이런 어떤 관계성으로 잘 가기 때문에 요 뒤에는 항상 뱀사자가 있다 보면 되죠, 그죠? 항상 글자 뒤에 반대 글자의 그 육합자가 숨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했잖아요. 그럼 이렇게 이제 사와 신이 이렇게 합을 할 경우에는 대체로 자기가 그렇게 오랫동안 관계성을 가진 것을 밖으로 드러내는 어떤 속성으로서 현상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현상. 물론 이제 합의 결과성을 이야기해도 돼요. 그냥 관계가 발생한다. 또 그다음에 생산 뭐가 없는 곳에서 나타났다. 이렇게 보는 건 똑같지만 이제 삼합이라면 사회적인 관계예요. 사회적인. 그다음 육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뭐 일종의 부부합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드러나지 않았던 것을 밖으로 드러내는 그런 어떤 속성으로서 그 합의 어떤 의미를 조금 더 차별을 둘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신자진이라고 하는 그게 왔을 때에 그 시기에 그러니까 잘 마주쳐지는 어떤 인연, 인간관계 이런 거 할 때 일단 뭐냐면 지를 끌고 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녀를 만났다 이러면 자생과의 어떤 인연성 일단 이렇게 기본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묶여 있지 않은 자기 일지와 묶여 있지 않아서 펼쳐져 있는 요 진생과의 인연성도 잘 발생한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삼합이라고 하는 거는요, 요렇게 그물을 만든 거로 보시면 돼요. 그물을 만들었기 때문에 신자진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은 요 그물에 걸려들기 쉬운 게 요런 부위에 있는 게 뭐예요? 인호술이죠, 인호술. 그래서 인호술생과의 어떤 관계성. 그물의 한 가운데 요게 그물을 쳐놓은 곳에 가운데 걸쳐지는 놈이니까, 그죠? 그래서 요런 띠들의 주로 많이 관계성인데 다른 것에서 견인을 해주는 자가 있으면 그 인자가 좀 더 강하게 발생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대체로 일단 띠로서 대체로 잘 관계성이 형성된다. 그 다음에 그 육친이 가지는 속성 있죠. 육신 속성. 그 다음에 여기에 오가 오면은 이게 상관이면서 뭐예요? 정제가 록을 띄우잖아요. 그죠? 이렇게 요 해에 오생이 올 수 있는데, 오생이 오면서 재물, 정제라고 하는 게 뭐예요? 재물이 여러 가지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건, 또 관계성을 갖추게 되고 갖게 되더라는 거죠. 물론 이게 해체되면, 자녀이 떠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 그물이 이제 서서히 흩어지겠죠. 서서히 흩어지는데 그 주기성에서 가서 무엇이든 반에서도 했나 모르겠나. 8, 20 이거 했나요? 8, 20? 그렇죠. 했었어요. 그렇죠. 8, 20. 그렇게 요 그물이 끊어지는 주기로서 보통 8개월, 20개월 요 정도의 그 사람과 그렇죠. 헤어지고 뭐냐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뭔가 일을 하게 돼서 정제가 록이 세워졌는데 정제록이 생겼는데 그게 한 20개월 가니까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합이 됐다가 합이 이제 끊어져 나가는 주기성에서 8과 20 정도를 여러분이 많이 활용하시면 되겠다. 아시겠죠, 그죠? 자, 그렇게 우리 삼합이 이렇게만 채워지는 이런 모양일 때 그물이 만들어지는 것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하나 두고
그물에 걸려드는 것은 일단 뭐냐면 신진이 자를 뜬 곳에서 자생과 관계성이 발생하겠구나. 그 다음에 인호술생과 관계성이 발생하겠구나. 이렇게 보면 왜 이때 이 띠가 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유년에서 여러분이 다 해석할 수 있고. 그럼 개술자가 왔을 때는 뭐예요? 이게 개술자가 왔을 때에는 자가 있어서 일단 버티잖아요. 이게 그물이 그죠? 버티고 있지만 이것은 무엇이에요? 편재가 임묘하는 거잖아요. 편재 임묘. 그죠? 편재가 임묘하는, 무가 임묘하는 거니까 편재의 임묘작용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오히려 술생의 술띠의 작용이 나한테는 부정적인 작용을 일으키다가 결국 어떻게 해요? 그것도 나는 8과 안 좋은 것도 8과 20이라고 하는 것을 주기성을 가지면서 정리가 돼 나간다는 거죠. 아시겠죠? 안 좋을 때는 그게 안 좋은 쪽으로 정리가 되고 그렇죠. 좋으면은 좋은 게 그렇죠. 다 뭐 좋은 것도 때 되면 떠나고 안 좋은 것도 때 되면 떠나는 거거든요. 술이 들어와가지고 네. 충을 주가거나 그 충을 하는 작용이 기본인데 네. 요게 그물이 형성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삼합은 그물이 형성된 걸로 봐라. 그 다음에 육합은 뭐예요? 요 두 개가 동시에 입장한 그 부부가 뭐냐면 동시에 왔다는 거예요. 그런 모양이므로 그거는 오랫동안 과정을 만들어서 밖으로 뭔가 결과물을 만드는 것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무조건 뭐 사신이 합해가지고 수가 생겼다가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이렇게 기본적으로 해석을 하시라는 거죠.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게 삼합이거든요. 예. 그게 네. 명내에 예. 신하고 진이 있으면 자녀이 왔을 때 네. 신은 어떤 게 삼합이 돼가지고 네. 이게 뭐 수가 생성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죠. 이게 이 자체가 원래 신자진에서는 자 자체가 예. 어떤 수운동이 활발해지는 거고, 예. 그다음 신이 뭐냐면은 자기 고유의 금운동을 좀 놓고 예. 그물을 잡고 있는 거예요. 서로 셋이서 이렇게 그물을 잡고 있다. 그럼 편간이 뭐 수로 변해가지고 안 좋아지는 게 아니고 그냥 네. 그 편간 내 명내에 있는 그 편간이나 예. 편제가 예. 자와 합쳐가지고 어떤 걸 생성해내는 그렇죠. 거지. 예. 편간하고 네. 편제가 뭐 이렇게 다른 걸로 변하는 건 아니지. 근데 이제 자기 고유의 육체적으로. 고유성이 네. 그물에 매여서 자기 고유성이 제한된다는 거죠. 지 역할을 다 못한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운동에 가면 다리 묶기 있잖아요. 다리 묶기 해가지고 가면 자기가 뛰고 싶은 대로는 못 뛴다. 합에 의해서 그 기능이 제한된다는데, 그럼 합이 발생시킨 거는 뭐냐면 이렇게 그 그물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와 같은 그런 작용력이 기본적으로 있다. 이렇게 보시라는 거죠. 선생님 아까 주기성 말씀하셨는데요. 예. 삼합의 주기성을 8개월 뭐 20. 아까 육합도 그런. 그 이야기, 육합은 또 달라요. 육합은 드러났다가 가리웠다, 드러났다 가리웠다는 이런 작용이고, 삼합은 뭐냐면 사회적인 합이잖아요. 그 친구하고 누구하고 이런 어떤 해석을 하고 예. 그래서 사회적인 합은 결국은 그렇게 한 바퀴 도는 관계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1, 2, 3, 4, 5, 6, 7, 8, 9. 그래서 이 출발했던 거와 반대의 모양이 드러나는 자리.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육합은 뭐냐면 드러났다가 가리웠다가 드러났다가 가리웠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대로 드러나지 못하게 딱 들어붙지 못하게 하는 게 뭐예요? 여기 이제 해잖아요. 해. 그렇죠. 대제자는 뭐냐면 요 놈을 혼자 놀게 만든다는 거예요. 뱀이 도대체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붙어 나오지를 못하게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요게 혼자 놀게 만드는 것은 뒤에 이제 다루겠지만 육회.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합을 갖다가 해석할 때 일반적인 개념이나 의미는 다 아실 거니까 저런 걸 갖다가 삼합이 오면은 이게 그물. 그 다음에 이제 암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이렇게 서로 무전을 치면서 카카오 뭐 이렇게 무슨 뭐 단체 뭐 톡방 이런 게 있다면서요. 그런 것처럼 이제
거기에 자꾸 관련성을 가지고 잘 드러나지 않게 계속 그렇게 관계성을 가져가는 거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말 그대로 암이니까 암, 그죠? 암은 암으로 가는 거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고유성이나 기능성은 떨어지게 되어 있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충은 합은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서로 이렇게 붙들려 있다 이런 공통점에서 주로 이제 삼합을 해석할 때 그물 이걸 생각하시면서 해석을 하시면 야, 이 그물에 뭐가 걸리겠구나 이렇게. 명 내에 상업이 있을 경우는 항상 그물을 치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그물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잖아요. 또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그 그물이 있는 사람은 뭐냐면 이놈 저놈을 자꾸 엮는 재주가 강하잖아요. 인유합다. 사람의 팔자내에 합이 많으면 특히 삼합이 있으면 뭐냐면 광폭으로 이래저래 다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또 관계성을 가지고 이렇게 가는 건데 모두 다 이렇게 그 노래말도 있잖아요. 모두 다 자,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 이제 왜냐면 빨리 그러니까 개념이나 적용을 써먹기 위한 어떤 뭐 컨닝 페이퍼는 아니죠. 전 비유로서 그걸 생각하시라는 거고. 그다음에 충은 뭐냐면 맷돌을 생각 맷돌 기억나시지? 맷돌 저는 우리가 충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 이렇게 올라가면 자는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죠? 반대로 돌아가는 맷돌과 같은 거죠, 그죠? 반대로 돌아가는. 그래서 이를 반대로면 이제 뭐 예를 들어 명에서 자가 있는데 자 이게 뭐 자년이든 자월이든 자리든 오가 와서 이렇게 충을 가하면 자, 맷돌이 뭐예요? 이게 자고 오면은 하나는 이쪽으로 돌고 그죠? 이건 반대로 돌고 그죠? 이렇게 돌게 되는 효과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충을 건드리면 요 자가 오하고 사이에 맷돌화가 된다 이랬죠, 그죠? 그럼 거기에 어떤 것이 들어온다고요? 사하고 해하고 들어오는 게 기억나시죠, 그죠? 그 다음에 축하고 미하고, 그 다음에 불러들이는 게 또 묘하고 유하고인데 보통 이게 충하로 오는 놈이 보통 그 다음 거를 잘 더 불러들이는 속성이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순서를 매긴다면 요 둘 사이에는 거의 요거는 비등비등한데 요 사해를 불러드리는 비등비등한데 그 다음에 그 다음 글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하고 축하고 있으면 미를 좀 더 그러니까 이 오가 뭐냐면 지금은 대세라는 거죠. 이게 자가 이렇게 원래 도는 것이면 이거 반대로 이렇게 돌리고 있는 놈이 그러니까 운에서 온 놈은 항상 뭐냐면 주인이라 했잖아요. 세군. 세군. 그러니까 운에서 온 것은 지가 항상 임금 역할을 하므로 자기하고 연관성이 돼 있거나 자기가 불러들이기 좋은 거를 좀 더 손쉽게 불러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냐면은 유년에서 이런 띠들과 인연관계 속에서 근데 만약에 이게 뭐냐면 이제 부동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문서라든지 이런 것이라면 내가 부동산을 바꾸는데 옮기는데 중매하러 오는 사람이 뱀띠나 돼지띠. 그 다음에 소띠나 양띠인데 요런 띠가 인연이 더 강하다. 요렇게 봐주시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애정이 발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애정적인 요소가 발생할 때도 이 글자를 충해가지고 오가 동요를 시킬 때 이런 띠들을 불러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올해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구성이 자축 이렇게 구성되어 있을 때 자 5년에 자를 충할 때는 요놈 그룹이 움직이고 그럼 5년 다음에 미녀이잖아요, 그죠? 그럼 미녀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축하고 미 사이에서 불러들이는 게 인하고 그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은 요 글자 붙은 놈처럼 지가 밀고 나가려는 것 속에 있어서 그 신을 전에 한번 가로쳐서 해드렸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미가 불러드는 게 뭐예요? 술, 그죠?
그 다음에 반대에 있는 진, 그죠? 그 다음에 오하고 자하고 이런 순서로 가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이런 띠와 인연관계 속에서 관계성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미년에는 요런 인연관계 속에서 사람이 맞출 거다. 내가 선을 보러 가는데 무슨 띠를 만나게 해요? 이렇게 하면 요런 순서에 의해서 인연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돼요. 4년에 만나는, 아니 5년에 만나는 사람은 네. 오래 못 가고 네. 축이 있는 사람은 이제 네. 또 미년에 오면 또 다른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유년에서 5년이 왔을 때, 미년이 왔을 때, 또 다른 해가 왔을 때, 예. 그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관계성들이 저런 순서로 정리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면 이렇게 우리가 충도 이제 좀 복잡해 보여도 사실은 다 뭐냐면 어떤 자연의 어떤 힘과 속성. 그래서 보통 이제 힘을 많이 보는 것은 그렇게 오행이나 육친이나 또 12 운성적인 이거는 힘의 강약 부분이거든요. 힘이 강하다 약하다 하는 건데, 그 대체로 지금 기존에 있는 많은 텍스트들은 재운이 오니까, 재가 오니까 뭐 남자 기준으로 여자가 자꾸 올 것이다. 안 와요. 그게 뭐냐면 속성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물론 힘은 뭐냐면은 바람이 세게 불고 있다는 거죠. 그쪽 바람이. 그러나 바람개비가 돌아가는 것은 그 센 바람하고 어울리는 구조가 딱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조와 속성이라는 것은 구조와 결이 갖추어져 있을 때, 실바람에도 뭐냐면은 그게 오는 쪽으로 뭐냐면 바람개비가 싹 돼 있으면 싹 돌아간다니까요. 그래서 힘에 의한 현상인가 속성에 의한 현상인가 했을 때 이 속성을 많이 나누는 거예요. 물론 육친은 약간씩 넘나듭니다만, 전부가 신살 요소가 뭐냐면 뭘 바꾼다? 결을 바꾸는 거예요. 결. 그리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의 많은 어떤 현상은 결이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결이 그러니까 하나같이 결이 다 통일되어 있는 건 뭐라 그래요? 한결이라잖아요. 한결 같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힘이 바뀌었냐, 속성이 바뀌었냐. 근데 고전은 전부 다 뭐냐면 오행적인 강약, 힘의 변화만을 논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 목이 와서 뭐 이게 뭐 관이 왔는데 남자가 온다. 무슨 말씀? 내가 뭐냐면 단추를 풀어야, 그죠? 단추를 풀어야 내가 그놈하고 뭐 손을 잡든지 뭐든지 할 건데, 아무리 뭐냐면 힘을 가해줘도 내가 단추를 안 풀면 그게 그 사람과 매칭이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보통 뭐 언제 결혼운이 있느냐 이러면 여자 같은 경우에는 관운이 올 때 택도 없음.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구조와 결을 바꾸는데 어디를 주로 바꾸느냐면, 그것도 수업 시간에 다 하긴 했을 건데, 주로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자, 요런 뭐 간지 구성을 하고 있으면 어느 해가 오면, 자, 주로 그 좌표론에서 여기는 뭐예요? 안방이에요, 안방.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방. 그 다음에 자는 뭐예요? 이게 그 동네의 전체적으로 그렇게 바탕이에요, 바탕 또는 토양. 그 다음에 화분, 이것도 기억나십니까? 화분? 뭐 화분이나 토양이나 같은 뭐 맥락에서 있는 건데, 그래서 요 둘이 다 충동이 돼야만 짝을 만나든지 뭘 하든지 하는 그런 작용이 오는데, 딱 세어보면 축은 약하게 작용해요. 이게 축이요 뭘 한다고 해요? 암압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인묘, 그 다음에 사도 약하게 작용해요. 이게 약한 건 제가 묶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오는 이렇게 요거 뭐 일지에 삼합이 발생하고,
이제 그물코가 하나 만들어지죠, 그죠? 그물코 만들어지고 연을 동요시키잖아요. 그래서 바탕이나 토양의 어떤 환경 변화가 발생하면서 그 다음에 안방이 뭐예요? 이렇게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려고 하는 방을 새로 막 꾸며낸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오가 올 때. 그 다음에 미는 뭐냐면 자미 사이에 육해는 조성하지만 이 글자 반응성이 약하고 그 다음에 신이 그죠? 신이 오면은 안방을 뭐예요? 막 두들기잖아요. 노크를 해서 맷돌을 올리는 맷돌. 이렇게 문을 열어제치는 그죠? 이건 유는 오히려 이런 경우 오히려 맹숭맹숭한 작용. 힘은 더 세잖아요. 금으로서 관으로서 그 오행적인 어떤 관성으로서 힘은 더 세지만 오히려 뭐냐면 요놈하고는 애매한 원진 관계만 있는 거죠 이게. 서로 이렇게 눈만 이렇게 흘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술 작용 애매함. 그 다음에 해가 되면 이게 자에 대해서 망신. 그 다음에 일지 육합. 이렇게 됨으로써 보통 5년에 이럴 때 연애를 하고 보통 4년부터 이제 본인이 막 외롭다고 그래요. 외로워하는 이유는 뭐예요? 해 때문에 해가 발생하니까. 해가 발생하니까 이게 이 대지해자하고 육합을 하는 걸 막아놓으니까 혼자 외롭다. 외로워서 안 되겠다 이렇게 하는데 오나 신의 관계성을 적극적으로 만들어서 보통 이런 대지해자의 자식이 태어나고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보이십니까? 그래서 두 개가 연지와 일지가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동요해 줄 때 적극적인 연애운, 적극적인 결혼운인데 이런 글자는 뱀사자 이런 거는 뭐냐면 이게 관성이 오히려 세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을 때잖아요. 물론 편관인 경이 장생을 하지만 그거 가지고 힘의 영역으로 자꾸 설명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것보다는 속성이 뭐냐면 만들어짐으로써 바람이 세게 안 부르는데도 내가 잘 돌아가게 바람기를 딱 돌려놓으니까 돌아간다. 이런 원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우리가 충의 작용도 결국은 힘에도 영향을 주지만 속성에 영향을 주게 되고 또 그런 어떤 뭐냐면 구조화가 되어 있음으로써 끌어들이는 거예요. 맷돌이 돌아간다. 대운에도 적용됩니까? 당연하죠. 근데 대우는 좀 큰 단위로 써먹으니까 막 그런 게 뭐냐면은 뭐 연지를 충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보통 막 그 해외 출입, 주거 변동의 빈번 뭐 이런 것들로서 그 충을 거의 역마처럼 써먹어 버리는 거죠. 가만히 못 있고 맷돌이 돌아가니까 맷돌도 돌아간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 충 해석 이제 되시죠? 그래서 충은 맷돌로 생각하시는 맷돌. 자, 그다음 이제 형의 해석에서 형은 우리가 쭉 한번 둘러보면 형하고 파하고 사실은 거의 막 묶어서 공부하셔도 되는데 축인, 진사, 오미, 신, 술, 해자 이런 자가 이렇게 하는 운동이라면 묘가 어떻게 해요? 이런 운동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둘 사이에 뭐가 발생해요? 이거 뒤에 이제 여러분이 서양 점성술 이런 거 공부할 때 뭐 한번 보면 거기에서 굉장히 흉작용을 많이 일으키는 것으로 각도가 많이 나옵니다. 각도가 이렇게 90도 이런 것들이 그 흉작용을 많이 일으키거든. 그다음 180도는 당연히 충이겠죠, 그죠? 180도는 요놈 사이니까 그죠? 180도. 요 각도가 180도니까. 그다음에 이제 상대적으로 좋은 건 뭐냐면 똑같아요. 서양 점성에서 나오는 각도론에 의해서 60도는 좋은 거로 지금 삼합은 어떻게 해요? 요렇게 그죠? 요 안에 삼각형의 내합은 180도 그죠? 3분의 1은 60도니까 좋게 보는 것이고 90도로 되는 거니까 이걸 여기 있는 모양으로 볼 때 묘가
뭐가 가진 모양새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건 뭐냐면 기어로 생각하시라는 거죠. 형은 이거 묘가 이렇게 하고 요는 이렇게 하자는 거죠. 예. 그래서 형이 이렇게 발생해 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두 개 다 자기 고유의 기능을 하긴 하는데 그 역할이 제한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뭐냐면 외부적으로 모양을 이렇게 삭감해서 서로가 공존하도록 하는 것이 그 형의 어떤 기본적인 작용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이게 세 개가 모이는 게 뭐예요? 예를 들어서 이 축술미 같은 거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요 미가 움직이는 각이 이 각도라면 술은 이 각도에 여기 전부 뭐냐면 90도가 되잖아요. 전부 90도. 자, 요런 거는 뭐냐면 말 그대로 이제 그 고급 주석이 비슷한 거죠. 요거 저 케이스는 축술미 같은 경우에 축술미 같은 사면 같으면 어떻게 해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우리가 비유를 들자면 이렇게 여러분 그 자동차를 해보 안 해보셨겠지만 자동차 내부에는 뭐 이런 식으로 일종의 조인트 관계가 형성돼 가지고 이놈이 이렇게 돌고 이놈이 이렇게 돌고 이놈이 이렇게 돌고 이런 식으로 가요. 보니까 시간차로 이렇게 하나 움직이면 하나가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같이 맞물리지만 다 같이 있는 경우에 다 같이 있는 경우인데 자, 요놈이 우리가 이제 운에서 뭐냐면 이런 거예요. 축하고 술이 있는데 이렇게 미가 끼어드는 거는 요 둘만 돌고 있었는데 요 하나가 들어옴으로써 여러 가지 뭐냐면 운동이나 그 속성의 변화성을 일으키는데 좀 더 뭐냐면 정교한 어떤 결합 관계를 만들어낸다.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정교한 결합 관계. 보통 운에서 하나 들어와서 사명되면 좀 부정적인. 근데 그죠. 부정적인 거는 당장 일어나는 현상은 뭐예요? 요 놈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운동성에 또 하나의 간섭 받잖아요. 그래서 부정적인 해석을 많이 하는데 결국은 수술을 또 새롭게 구성해서 갖고 구성해서 새로운 어떤 기능성을 더 만들게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게 다 있는데 진이 하나 끼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이. 이런 경우는 이제 해석이 이제 굉장히 분분해요. 분분할 수 있는 게 이렇게 해서 세 개가 정교하게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쫙 끼어들었다. 그러면 거의 우리가 아주 굉장히 정교한 어떤 기계가 완전히 만들어진 그런 걸로도 해석할 수 있다. 그게 운 좋을 때. 운의 흐름이 아니죠. 운의 흐름이 좋을 때. 좋을 때는 뭐냐면은 요렇게 되면요. 요렇게 내게 되면 이게 뭐냐면 1등이 돼요. 1등. 그래서 운의 큰 대운의 흐름이 좋다든지 유년의 흐름이 좋을 때는 이때 당신은 오히려 1등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어떤 모양이 딱 만들어진 그렇죠. 이게 1등이잖아요. 1등. 예. 이렇게 완전하게 딱 사거리가 딱 만들어지고 이게 완전한 스퀘어가 나오는 이런 모양이 되기 때문에 1등이 된다는데 운이 내리막에 가면요. 이게 워낙 정교성을 가지고 돌아가다가 이게 비틀리는 작용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복잡한 기계가 고장이 나면 어떻게 돼요? 통째로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심한 사람은 사망. 혼자 간다. 어디로? 북망상천으로 혼자 간다. 이것도 1등이거든요. 거꾸로 1등. 그래서 거꾸로 1등이냐, 앞으로 1등이냐. 이거는 그 사람의 큰 운 따라 차이는 있지만 바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운에서 어떤 사람이 이런 명에서 자가 와서 이렇게 묘를 이렇게 형하는 작용이 왔을 때에 보통 이미 기성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배우자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변화성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는데 그냥 일반적인 어떤 그 관계 속에서 이런 작용에 의해서 따라 들어올 수 있는 인자, 따라 들어올 수 있는 인자를 가늠한다면
그러니까 자의 위치와 묘의 위치를 봐보세요. 예, 이렇게 마주치면은 요 둘이는 이런 식으로 이 기어의 모양을 쓸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할 수 있으면 요 축인묘가 축인이 이제 중간에 끼어들잖아요. 예. 그다음에 여기 묘에 그러니까 저쪽에 그 충에 있을 때 바로 옆에 있는 놈이 따라왔잖아요. 그 글자의 바로 옆에 붙은 놈 따라오는 것처럼 이 진, 그 다음에 해, 요 놈이 뭐냐면은 따라 묻어서 우리 주석이 생각 주석이 믹서기 있잖아요. 믹서기보다는 주석이라고 하죠. 뭘 이렇게 우리 과즙 같은 거 짤 때 딱 넣으면은 이렇게 기어로 짜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옛날에 뭐 엔젤 녹즙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녹즙이랑 즙을 내기 위해서 기어 짤 때. 그럼 거기 옆에 빨려 들어오는 놈으로서 진과 해. 그 다음에 요 놈이 뭐냐면 함부로 막 안 놀게 하기 위해서 요 반대편에 있는 거. 반대편에 있는 게 뭐예요? 유. 반대편에 있는 놈이 오. 요런 놈이 와서 하나 더 끼워주면은 안정성이 더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인연 요소로서 이 작용이 일어날 때는 그러니까 진생이나 해생의 어떤 관계성, 그 다음에 유나 또 뭐예요? 오의 어떤 관계성 속에서 이 형작용이 진행되겠구나 이렇게 보시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팔자 안에 내에 있을 때에도 뭐냐면 이제 자 팔자 내에 있을 때 자가 있으면 요 두 글자가 팔자 자체에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충이 있을 때에 우리가 기사가 있고 해가 있을 때 저때 배성인연법을 어떻게 삼았어요? 자나 오를 갖다 그죠? 기본적으로 삼고 그 다음에 요놈하고 신과 인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요것도 마찬가지로 자하고 붙은 놈은 자하고 묘하고 요 서로 운동이 발생했을 때 해, 그 다음에 진 이런 인연법으로 형이 있는 경우에는 땡겨쓰기 그 다음에 오, 그 다음에 유 이런 인연법으로 간다는 거죠. 보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자 인연법의 정태형은 기본적으로 두고 그 정태형에 요게 이제 변화를 줘놨잖아요. 이렇게 약간 정태가 아닌 외격이나 변태형으로서 우선순위를 매겨줄 때 이런 띠도 배성으로 쓸 수 있다. 요렇게 이제 봐주시라는 거죠. 만약에 오띠가 오면은 자하고 충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좌우 가문인 것은 이게 세계 가문인 거라니까. 세계. 오히려요. 그러니까 축술이 있는데 오히려 미생을 짝으로 맞아들이는 거예요. 축술미. 이해되시죠? 그렇게 논리를 갖다가 확장을 해서 써도 좋다. 써도 좋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그 사람 명존에 글자가 4개니까 그러니까 사실 안 걸리는 게 없어요. 이렇게 해마다 안 걸리는 게 없는데 대체로 뭐냐면은 일주, 그 다음에 연지, 그 다음에 월격 요런 순서 정도로 시는 이제 아주 강조는 안 하는데 그것도 여러분이 좌표법으로 뭐냐면은 어떤 글자가 왔을 때에 시에 토끼가 있다. 그렇게 했을 때 이게 뭐냐면 시에 변화 준다는 것은 자기가 담장 밖의 여러 가지 정황이잖아요. 그 다음에 육친 속에서는 주로 자식이잖아요. 그죠? 자식에 관련하여 여러 가지 역할이나 활동력에 변화성이 올 건데 이 친구가 새로운 일을 도모할 때 그 일을 거들어주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요 글자에 묻은 자로 그죠?
그렇죠. 진. 그 다음에 해. 이런 띠들이 기본적으로 역할을 갖다 많이 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오나 유도 마찬가지 그런 인자로 작용할 것이다. 그 다음에 육합자는 원래 워낙 기본이니까 술이나 축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분이 이제 이런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일어났던 어떤 일들이나 그 시기의 상황 같은 거를 볼 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이가 유학을 가려고 한다. 근데 그 유학을 주선해주는 그 유학원의 그 원장띠가 무슨 띠드냐. 그런 거 했을 때 요런 띠에 해당하면 아 이거는 뭐예요? 그 진행성이 좀 더 이제 완성도가 높겠구나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예. 이런 띠라야 뭐냐면은 자하고 묘를 손상시키지 않고 딱 완충된 모양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해주거든요. 예. 완충된 모양. 되시지? 예. 자, 그 다음 보면 파도 마찬가지잖아요. 파는 이제 대체로 외부적인 어떤 손상보다 내부적으로 뭔가 충격을 줘서 이렇게 하는 건데, 똑같은 기어라도 이게 뭐냐면은 좀 이렇게 전기적으로 작용하는 이런 걸로 이해도 됩니다. 전기적으로 우리가 그 물리치료 이래 가면 뭐 이렇게 뭐 전기 같은 거 붙여가지고 그죠? 기계로 팍 누르는 게 있고 그죠? 전기적으로 막 그렇게 막 자극을 줘가지고 움직이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파라고 하는 것은 내부의 어떤 그 힘이나 어떤 변화성을 자꾸 유도해가지고 그렇게 해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전자레인지 생각하면 전자레인지. 저주파 뭐 지금 그렇죠. 고주파, 저주파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전자레인지도 뭐냐면 밖에서 뭘 칼질을 해서 그죠? 뭐 어떤 모양을 만드는 게 아니고 안을 막 그렇게 동요하게 해가지고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일종의 파괴작용은 충도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파괴작용이 있다 보는데 워낙 반대의 기운끼리 부딪히니까 파도 뭐냐면 내부적으로 안에 걸 무너뜨리는 그 괴짜가 무너뜨릴 괴짜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외부적으로 하는데 대체로 이게 기어 그러니까 뭐 기어의 각도는 뭐 어차피 이렇게 90도라고 보시면 되고 단지 외부적으로 뭔가 많이 삭감하기보다는 내부적으로 계속 그 힘을 가해가지고 또는 속성을 가해가지고 변화를 이끌어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고 그 작용은 똑같겠죠. 이게 묘하고 오 사이에 서로 맞물리는 것은 요놈이 어울리는 거니까 그죠. 요 앞에 있는 인, 그다음에 오 다음에 있는 미, 요놈이 서로 이렇게 맞물려서 그죠 완충작용을 불러들인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여러분이 이제 보다가 이제 우리가 이런 것까지 막 일일이 다 말하면 너무 사실 할 말도 많고 근데 그래 무슨 누가 해준다더노 이래 그럼 띠는 아느냐 이래 물어보면 기겁을 해요. 기겁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기겁을 해. 우리가 말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말을 해주는데 바로 이런 작용이 이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정리는 다 해놓고 있는데 단지 우선순위를 매겨서 다 말하기 싫어 말 안 하는데 그런 어떤 띠의 어떤 관계성이 그 사람의 입을 통해 들어오면 그래 그건 되는 거야. 뭐. 아니, 그 사람 건 안 뽑아도 되느냐? 안 뽑아도 된다. 왜냐하면 바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기운의 작용에 그 사람이 바로 매개로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상담을 할 때 그렇죠. 그 사람이 반드시 뭐냐면 이 파의 작용을 매개로서 역할을 하고 가게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자,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 형의 일반적 의미는 뭐 그렇고 그 다음에 해는 근데 옛날 표현에 그 육천이래요. 육천살. 그래서 육천이 뭘 이렇게 뚫어버린다, 그죠? 뭐 이런 어떤 의미인데, 결국, 이게 다른 것과 쉽게 어울리지 못하게
이렇게 고립시킨다 이런 어떤 개념이나 의미가 큰 거니까. 예. 그게 뭐냐면 오히려 이제 미혼인 사람들이 막 이성을 많이 불러들이는 그런 어떤 작용으로서 많이 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신미일이었는데 신미일이었고 이게 자년이 있었는데 여기에 뭐냐면 이렇게 뭐 신년이면 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놓여 있어요. 자, 요거는 제가 케이스로 그냥 구성을 한 겁니다. 여자다, 여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게 자가 뭐냐면은 그냥 식신이라고 하는 육친 속에 또는 오행적으로 수로서 인자로서 매이는데 이 자년에 본인이 시집을 가려고 무던히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신이 자를 쫓아가는 자 삼합이라고 하는 것에서 일단 하나의 그물이 하나 쳐지면 어떻게 해요? 그물을 타고 거미가 그죠? 그물을 타고 멀리 이동하듯이 이게 가출 소녀의 마음이 일어난다. 특히 여자들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고로 홍기에 있는 사람은 보따리를 든다 이렇게 했거든요. 친정집에 있는 보따리를 드는 거예요. 가출 소녀니까. 그런데 자기 본 마음은 뭐예요? 이게 본 마음은 이게 바로 이 육해나 육천에 걸리더니까 이런 게 뭐 밑에 그렇죠 이게 맞습니다. 내가 날려쓰기가 이렇게 맞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요 밑자가 뭐냐면 오하고 그죠? 항상 육합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고 안정을 취하는데 그걸 갖다가 자꾸 이렇게 충을 가함으로써 그죠? 그래서 이게 혼자서 너무너무 외롭다. 이게 속내의 기운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외롭고 진보따리는 들었고 그때 어떻게 해요? 아무라도 나를 손만 잡아주는 놈이 있으면 나는 갈란다. 그런 기운 조성됨으로써 약간 힘, 관성이라고 하는 어떤 힘의 조화와 상관없이 이 해의 결혼으로 달려간다는 거죠. 그리고 잔치는 해를 넘겨서 하는 수도 있어요. 잔치는 이렇게 안방을 활짝 열어 제치고 들어오세요 이렇게 하는데 요즘은 뭐 이것만 와도 바로 해요. 외롭다. 나는 간다. 이러면 간다. 그래서 이렇게 연지와 일지의 그 어떤 동요 요소에서 보통 자신의 바탕적인 어떤 그 삶의 어떤 패턴, 그 다음에 가정적인 어떤 내부의 모양. 근데 이것도 뭐냐면 이 시에 이런 것이 있으면 이 시는 뭐 대체로 뭐예요? 또 대체로 휘하, 그 다음에 자식 이런 게 관련해서 어떤 걸 조성함으로 자가 육회를 조성함으로써 자식에게 어떤 고독성, 안정되지 못한 어떤 그 활동을 갖다가 조성하게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고요 회의 어떤 신사를 적용해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신사만 가지고도 이것저것 떠들 말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자녀이 왔을 때 그 본인 명에서는 본인은 그 신자의 합의돼 가지고 저기 뭔가를 옮기고 이제 잠이 돼 가지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생길 수 있는데 이게 자식 자리만 이렇게 봤을 때는 신하고 이게 합하고는 일 안 했습니까? 신하고 합을 안 한다는 게 자하고 자년에 또 자식한테 봐가지고는 토생금이가 자식의 식신하고 이렇게 합한다고 이렇게는 이야기 안 합니까? 자가 신하고 합해가지고 신년에 그거는 자식하고는 해석을 안 해주고 아니고 이건 전체죠, 전체. 전체적으로 그 궤도의 수정 뭐 이런 걸로도 보는 것이고 이때에 뭐냐면 이런 거로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에 있는
것이 합을 이루었다는 것은 이게 일종의 그 뭐 생산 또는 궤도의 수정 이런 것이 있음으로써 이런 경우에 삼합을 해서 뭐가 나왔다든지 육합이 드러나면요, 자식이 아이를 낳는다든지 식구가 불어나는 어떤 행위를 만드는 이걸로는 해석해 줄 수 있는데, 그러나 뭐냐면은 자식의 고독성을 조장하는, 그것은 동시에 같이 작용한다는 거죠. 예. 동시에.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저런 합충형 파괴의 여러 가지 그 작용들을 우리가 많이 이렇게 이게 이 연원리시에 전부 다 적용해 가지고 해석을 하면 그것만 가지고도 워낙 설명할 게 많아요. 한 해 지나갈 때마다. 예.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너무 의미로 다 채울 필요는 없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 이렇게 그런 부분이 사실은 이런 신살적인 것들의 어떤 작용에 의해서 일어나고 사라진다, 이렇게 보면 되죠. 예. 그다음 이제 원진은 하여튼 이 꼬라지를 갖다가 자꾸 훼손하는, 예를 들어서 뭐 신이 살을 관성을 쓰고 있을 때, 이게 이제 뭐냐면 자가 이제 이렇게 원진의 모양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원진의 모양을 갖다가 만들었을 때 그렇게 요 사가, 예? 그러니까 자사도 사실은 거의 원진에 준해서 보는데 합이라고 이렇게 자사하고 무게합. 그래서 모든 기본은 우리가 사술이고, 그죠? 그게 충의 좌우가 사실은 다 원진 작용이 있는 거거든요. 원진 작용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충을 만들어서 맷돌이 돌아가기 전에 그걸 툭툭 쳐서 뭐냐면은 지 역할의 이렇게 조금씩 깎여 나가는 그런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나 술이나 거의 같이 원진 작용이 발생하는데, 우리가 사술을 제일 표준으로 삼잖아요. 근데 자도 뭐냐면 꼴을 갖다가 조금 완전하지 않게 만드는 그런 작용이 동시에 있는 거죠. 이렇게 충의 좌우, 충의 좌우가 사실은 다 원진에 준하는 작용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꼴을 갖다가 자꾸 삭감시키는, 물론 변화성은 충 그 자체에 있는 해에 가장 많이 발생하지만 원진이 가해짐으로써 결국은 이게 뭐냐, 이 뱀사자를 그래프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수레자로 흘러가면 이렇게 흘러가는 거잖아요. 술년, 해년, 자년 이럴 때에 그 레벨을 따진다면 요게 해, 술, 그다음에 자니까 요게 우리가 거의 원진에 준하는 어떤 속성이나 작용이 있는 거죠. 충의 좌우 이렇게 보면 돼. 요게 좀 더 대표성을 갖는다, 이렇게 보면 되죠. 기준은 우리가 알고 있는 원진살 개념에서. 그래서 그 작용을 뭐냐면은 이제 술년이 왔을 때에 요게 뭐냐면 뭐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뭐냐면 깎이거나 모양이 훼손된다. 그래서 형처럼 외부가 크게 뭐냐면 모양이 바뀌는 게 아니고 자기 고유성이 이렇게 약화된다. 일단 이런 것 정도로 해주면 되는데, 이 원진이요, 이게 굉장히 성가셔요, 사실은. 원진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는 제일 좋은 거 하고 싶은데 나는 왜 안 되는데, 이렇게 실제 상담에 많이 쓰인다는 겁니다. 상담에. 그래서 뭐 어젠가 그저께도 뭐냐면 이 정관, 이렇게 월 정관 격으로서 딱 이렇게 형태상으로 거의 정태인데, 갑일주에 유가 있고 시에 이렇게 신미시가 있는데, 이놈은 이게 인이 여긴가 여기 있어요. 이게. 여기 이제 인유가 원진이 돼 버리니까. 그래서 요건 뭐냐면 요 자체로도 원래 성격이지만 투과이 되잖아요. 그럼 아주 뭐냐면 남들이 다 아는 최고로 좋은 그런 어떤 그 단위의 뭐 국가 조직이나 또 그 분야의 대표 기업 이런 것들 되는데, 그게 이제
이 원진에 의해서 명내에 있으니까 그게 자꾸 안 돼가지고 물으는데 네가 뭐 시기에 크게 상관없이 운이 아주 나쁘지 않을 때면 그냥 2등짜리 넣어봐라. 바로 된다. 왜 그러냐 이거죠. 왜 그러냐. 그래서 여기 이제 명내에 있을 때 그렇고, 그 다음에 운에 왔을 때도 운에서 왔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런 모양에서 운에서 인이 왔다. 이럴 때도 뭐냐면 대체로 서울 말고 경기, 중앙 말고 약간 외곽 이런 식으로 제일 좋은 모양에서 이렇게 깎여 나가는 그런 작용인데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걸 좀 못 견뎌하는 것 같아요. 실제 상담이 이렇게 신살 중에 여러 가지 신살 중에 아니 충은요 팔렸습니다. 그래서 옮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뭐 이렇게 결정해서 물을 거리가 좀 적은 경우가 오히려 많고 저런 거는 우리가 미리 이제 이야기해 주죠. 충이 발생하는 경우에 어떤 변동 유인자가 발생한다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이런 원진 같은 거 가지고 오히려 더 힘들어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제 상담에서 써야 할 신살로서 그 상당히 의미를 많이 가지는 거니까 요 정도 키워드 가지고 정리를 해 놓으셔도 이제 이 일이 진행이 되겠다, 매끄럽겠다, 아니다 이런 걸 할 때 아까 그런 조건 속에서 누군가가 역할을 해주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보고 그다음에 자기 띠가 거기에 말려들어 있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띠가 말려들어 있는 사람들은 지가 알아서 해결해요. 자기가 뭐냐면 흙 퍼다가 이렇게 다 문제거리를 메운다니까요. 연지에 있다는 것은. 아까 뭐냐면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배우자 인연법에서도 예를 들어서 사해가 있고 오가 있잖아요. 이러면 예를 들어 뭐 이런 일종의 배우자 인연법이 그 사회상충이 오래 있어가지고 둘이서 막 굉장히 그죠 불안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때 뭐냐면 오가 자체가 있으면 그냥 바로 그냥 배우자 인연법에서 그냥 오생을 그냥 그대로 써요. 그러니까 항공모함처럼 자체에 다 뭔가요? 준비되어 있는. 그렇죠. 자기가 뭐냐면 충도 있고 충을 안정시키는 수단이나 약도 있고 이런 경우에 바로 오생을 바로 뭐냐면 배우자로 취해오는 원리 이런 것들이 이제 형이 발생했을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이렇게 돼 있는 경우 그죠? 이 경우에는 해년이 와가지고 뭘 갖다가 충할 때, 자, 이 겁재가 와서 배성 또는 정제라고 하는 그 중요한 어떤 기운을 충하는데 뭐가 있으므로 오가 있으므로 그렇게 이 해소의 작용이 아주 가볍게 최소화되는 거. 그래서 변호사 없이 내가 했습니다. 그죠? 나한테 수단이 있으므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여러분이 이제 오늘 뭐 완전히 다 막 응용까지 전부 다 쓰는 케이스를 다 정리할 수는 없지만 이제 여러분이 그렇게 그물, 맷돌, 기어, 그다음에 거기에 빨려 들어가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이 좀 머릿속으로 정리를 하시면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 실제로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요 작용 때문에 이 사람이 왔구나. 요 작용 때문에 이 사람이 왔구나. 이런 것들이 절로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뒤에는 조금 더 그게 또 잘 보이면요. 내가 왜 거꾸로 빨려 들어가는 것도 이제 알아요. 이게 신진 오면 신진으로 진 오면은 내년에 잔이 오잖아요. 자, 이런 모양이다. 신이 해결 보는 거예요? 어디에? 잔연이 오면 요건 뭐냐면요. 요 삼합은 요 그물을 쳐주긴 하는데 좌우상충에서 이 자를 완벽하게 이렇게 조금
보다듬는 작용이 있는 게 사중에 있는 무토거든요. 사의 작용하고 다른 거죠. 요건 뭐냐면은 최대한 뭐냐면 좌우상충이 덜 하도록 요렇게 밖에서 완충을 해주는 어떤 작용은 있다. 예. 그러나 직접적인 작용을 다 막지는 못해요. 삼합은 뭐냐면 그물이니까. 그물 정도만 이렇게 쳐주는 거니까 예, 이런 거예요. 해결자로 끼어드는 작용보다는 그런 게 예를 들어서 뭐 누가 언론을 갖다가 분위기를 조장해 준다든지 그렇죠. 분위기로서 그래 하면 안 된다 이러면서 해주는 것이지 자의 작용을 좌우상충의 작용 자체를 완전히 제어하지는 못한다는 거죠. 누가 해결? 사가 해결. 그렇죠. 사생 변호사. 좌우상충은 사생 변호사, 회생 변호사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자하고 숨어서 물이 같이 따라와 있는 놈 있잖아요. 축 또는 미 요 순서로 가는 거죠. 이렇게. 요런 인자들이 결국은 좌우상충을 완충시켜서 극단적으로 뭔가 소모나 희생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고, 신지는 뭐냐면 말만 거들어주는 거죠. 그거 때리면 안 된대 이러면서요. 가가면 안 되지 이렇게. 그래서 삼합은 어차피 뭐냐면 사회적인 합이고 금물합하고 같아서 그게 완벽하게 뭐냐면은 그 힘을 발휘할 때가 아니면, 왜냐하면 그물을 탁 이렇게 뭐냐면 그 스타킹 코 나가면 어떻게 계속 신고 다녀요? 그냥 버려요. 그러니까 코 하나만 나가도 전체가 그냥 기능이 제대로 없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삼합은 쉽게 깨질 수 있는 거예요. 그 그물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얼기설기 이어진 걸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 신진이 오히려 병 주고 약 주고가 되는 그런 작용이 있는 거죠. 그게 원래 이제 신진이 자를 잘 불러들이잖아요. 불러들이는데 결국은 오를 충하고, 오를 만든 예를 들어서 이모일주 같은 경우에는 이거 내가 뭐 모임에 갔더니 도둑놈을 내가 불러들였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신이 자를 따라가는 것은 내가 먼 곳으로 뭔가 궤도를 바꾸어서 무대나 또 사회적인 일에 내가 뛰어들었다는 거거든요. 신자진이 합을 해가지고 호를 칠 수도 있다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뭐냐면은 삼합은 그 결합도가 강하지 않으므로, 이 자의 어떤 그 작용이 아주 강력해지도록 하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오에 의해서 부딪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이런 작용을 거꾸로 이제 열쇠 작용이라고 하죠. 이게 오가 도리어 뭐냐면은 자를 이 신진이 함부로 그물을 못 짜게 하는 거예요. 오가 있음으로써. 그러면 사주에 좌오 해 이 세 개가 다 있는 사주 같은 경우에는 그 충을 해소할 능력이 있는 거. 당연하죠. 해가 그러면은 그렇죠. 이게 그렇죠. 바로 그렇죠. 그래서 보통 배우자 인연법에서도 이게 해가 바로 해가 인연법으로서 우선순위로 앞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오가 관이다 하더라도 오히려 해를 만나는 것이 그렇죠. 이게 경호를 하더라도 여자에서 이게 정관이 있어도 자가 상관이 계속 뭐냐면 오를 갖다가 정관의 작용을 제대로 못하도록 막 뺑뺑 거꾸로 돌리잖아요. 이렇게. 그걸 잡아주는 인자가 해. 명래에 있으면 좋고, 명의에서는 그러면 다시 이제 뭐냐면 사로서 요 놈을 갖다 말리는 거죠. 사중에 있는 무토가 개수를 붙들어 줌으로써 결국은 그렇죠. 물론 요 놈 이웃이고 요 놈 이웃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결국 맷돌에 의해서 맷돌이 그냥 돌멩이끼리 서로 막 도는 거를 뭐가 들어가면요, 콩을 삶은 걸 넣으면 뭐가 나옵니까? 두부가 나오듯이 그죠? 두부콩이. 사띠를 만나면 좋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사띠를 만나도 좋다. 그다음에 해생인데 운에서 흘러가는 게 이 해생의 움직임이 굉장히 제한받는 흐름일 때는 그러니까 사생을 끌어들여서 이 싸움을 말려도 좋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키워드를 어떻게 하면 이제 이게 좀 사회충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거요? 사회충 작용도 당연히 있는데 사회충은 누가 말려요? 오가 말리고 자가 말리잖아. 딱 요런 부부가 한 명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남자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남자는 이분이 갑오생인데 임자일주예요. 임자일주. 임자일주인데 여자분은 뭐냐면 한 살 많아요. 개 사이에. 날이 뭐냐면은 날은 개해라. 네, 아주 이런 경우는 정말로 처자인연법 변격에 완전히 막 정확한 케이스에 해당하는 거죠. 예. 둘이 얼마나 금술이 좋은데. 예. 이 양반은 이 여자가 오히려 나이가 많아요. 이분은 남자분이에요. 이 남자분. 예. 우리가 저하고 아주 오랫동안 잘 아는 분인데 이분은 그리고 이게 원래 일주로만 보면 어떻게 돼요 이게? 우리가 양인을 안고 있어서 배성이 그러니까 개일주의 음양차착에 그죠 일지급제에 그 짝을 쉽게 못 찾잖아요. 근데 둘이서 아무 금술이 없이 너무너무 사이좋게 아들 둘 놓고 그 아들을 제가 살을 뭐 엄마가 샀디다 이런 영향을 받습니까? 봤죠. 그 애한테 중요한 엄마. 그렇죠. 이 좌우상충의 해로움을 그러니까 충분히 이렇게 좀 진정시켜주는 그런 작용이 되는 거죠. 선생님 자하고 오가 좀 떨어졌을 때 있다니까. 그때는 보통 이제 요 정도까지 월과 시 그다음에 연과 일 정도인데 연시도 보면 이렇게 상당히 그렇게 힘이 강하진 않지만은 좀 작용하는 걸 많이 볼 수 있어요. 어디에 충이 있든지 그렇죠. 우리가 빨래를 짜는데 가까이서 짜면 작용력이 강하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먼 데서 짜면 그죠? 이게 맷돌이라 해도 연하고 시하고는 맷돌이 조금 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좀 수건을 이렇게 가까이서 짜면 이게 충의 작용이 활발하고 조금 떨어져 있는 데까지는 짜면은 그죠? 맷돌이 돌아가잖아요. 근데 연시는 좀 제한적이긴 하더라. 그래도 뭐냐면 반대로 쪼으니까 그 작용력은 어느 정도 작용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적극적인 어떤 해석을 주는 게 이런 경우예요. 이 경우는 뭐 우리 진짜 이게 둘이서 지금 뭐 잘 살고 있다니까. 나이가 몇 살? 지금 이분 67, 6이잖아요. 그죠? 올해 기해년이니까 66, 이분 67. 근데도 부부간에 심하게 목소리 내 싸운 적은 못 봤다니까요. 그럼 이분하고는 한 1997년도에 그러니까 벌써 한 3년 됐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하고 1년에 한 2번 정도는 꾸준히 이렇게 봐왔다는 거예요. 그럼 일반적인 의미로 이분 것만 사실은 제가 정보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정보를 가지고 뱀띠나 돼지띠하고 살고 있느냐만 체크했고, 그럼 뱀띠하고 살고 있다. 그러면 일단 본인에게는 긍정적이고 했는데 부인 걸 딱 보니까 이거예요. 부인께. 결국은 주말부부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주말부 아니에요. 한 번도 떨어져 살아본 적 없어. 부산시 금정구 부산대학교 주변에 가정주택에 살다가 지금은 정관에 살고 계세요. 정관에 이제 하던 일을 이제 대충 마무리하고, 그러니까 좀 정관에 살고 있는데, 둘이서 뭐냐면은 한 명이 열나면 이래 이마에 손언지 주고 이렇게 살아요. 이게 띠 레벨을 더 상쇄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요. 사실은 이제 남자 입장에서는 사가 망신이잖아요. 망신인데 단지 이제 약간 긍정적인 건 천을기인. 그죠? 천을기인이라면서 긍정적이지만 그래도 망신이니까 내 맘대로 안 되는 게 기본 패턴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좌우상충이라고 하는 인자를 안정시켜주는, 이분이 아마 자월인가 이럴 거예요. 자월. 따로 보면 영가. 그래서 사실은 마누라를 상처를 해야 되잖아요. 상처살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유심히 뭐냐면 1996년도에 하여튼 이분을 처음 만나가지고 97년도에 고혈압 이분이 그때 그 당시 심해가지고 막 일에 막 그렇게 혈압이 또 올라가는 거죠. 좌우상충이. 그래가지고 이분하고 같이 단식도 하고, 단식을 제가 직접 같이는 안 하고 단식으로 소개해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이후 혈압도 이제 좀 정리되고 해가지고 오랫동안 잘 지낸 사이인데, 요 팔자에서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안정적인 배우자를 갖다 유지할 수 없잖아요. 근데 또 이게 딱 부인 팔자를 보니까 야 둘이는 맞다. 열나면 이마에 손 얹어 주겠네. 저 정관이 하나도 없다고 봤을 때 저
그거는 아닌 것 같고, 그거는 경제적인 거는 이제 개인적인 운의 흐름을 하는 것 같고, 둘이서 뭐냐면 금수를 잘 유지하면서, 잘 유지하면서 오래오래 지내는 걸 보니까, 요런 어떤, 그러니까 병격이지만 아주 절묘한 배합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우리 시술 많이 했겠다 진짜로. 모르고 했으면. 왜요? 그렇죠. 왜냐면 저도 이제 남자분 것만 알았어요. 남자분 것만 알고 있었다니까요. 상처를 했으니까 이렇게. 그래 바로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바로 보통 요 패턴은 뭐냐면 가정은 옳게 지키고 있나 이거부터 날라가야 되거든요. 예, 예, 예. 예. 여자분 대단한 거. 그게 이제 인연법이라는 게 그만큼 사는 내용을 크게 이렇게 내용을 바꿀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 뒤에 이제 이 부인님 이제 몸이 안 좋다 해가지고 2016년인가 그때 되면 망신이 들어오잖아요. 병신년 망신이 들어오고 식상이 꺾이잖아요. 그래서 종합진단 받으러 간다 할 때 세균도시 보내봐라. 그러니까 제가 기억은 분명히 이걸 하고 있거든요. 요 딱 패턴이라면. 작가가 딱 저렇게만 짜야 되는. 아니 그게 이제 요 안에서 되죠. 여기에 있어도 되긴 되는데 여기에 그래서 여자분 같은 경우 여기에 정사가 있어도 상관은 없죠, 그죠? 예, 정사가 있어도. 하나는 일시, 선생님 하나는 좌우하고 어디요? 좌우하고 사해가 중에서 예. 뭐 자축이 있어도 여기 사만한 게 있어도 된다 이거. 그렇죠, 그렇죠. 없어도 되지. 그렇죠. 예. 그래서 요런 모양으로 딱 이분은 딱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지금껏 장장. 그래서 첫째는 이제 장가를 가고 충청도에 살고 있고 우리는 사는 내용을 잘 아니까 충청도에서 뭐 잘 살고 있고 둘째는 또 이렇게 부산에서 뭐 좋은 직장 생활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손주 뭐 패턴도 충 맞는 그거는 애들은 달라요. 애들은 둘째 거는 제가 언뜻 기억나는데 월 정제객으로 해서 그렇게 그 6월 병신일주인가 이렇거든요. 계유월 병신일주 이렇게 되는 구조라서. 그래서 하여튼 요런 경우에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흔히 함정을 갖다가 만날 수 있으니까 그런 어떤 충에. 진짜 무식한데. 우리 재혼했냐 뭐 예. 아니 재혼하셨어요? 그 남자분만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딱 판단하기 쉽잖아요. 쉬운데 그래서 뭐냐면은 배우자 인연법을 우리 저도 이제 감명을 할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우리가 고향 어렸을 때 살았던 그 지역에서 어떤 기운을 받았느냐 산천이냐 내륙이냐 뭐 이런 것 해양이냐 이런 것들을 조금 따져보고 객지로 나왔는지의 유무 그 다음에 결혼 시기 결혼이 늦어야 좋은데 빨리 했다 시기를 체크하고 그 다음에 그때 온 띠는 어떤 인연띠냐 이 양반이 그렇게 뱀띠를 만났으면 뭐예요? 두 사람이서 기본적인 금슬, 관계성에는 문제가 크게 해소됐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인연법을 배우자를 따져보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죠. 그 천간에 참상관계 신도 없고요. 우리가 저 같으면 못 산다고 혹시 천간에 신금이 있나? 천상상기가 이루어져 사나? 그랬을 것 같아요. 솔직히 이거 같은. 그거는 제가 한번 그게 이제 뭐냐면 제가 그 나머지 부분은 제가 또 자료를 뒤집어야 알겠는데 딱 요 패턴이에요. 요 패턴. 그래서 뭐냐면 그 감명하기 전에 무슨 띠를 만나느냐 이걸 체크하는 이유가 안정성이 높다, 약하다. 이런 것들을 갖다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그 부인 거는 저도 한참 뒤에 알았는데 하여튼 뱀띠를 만났다 해가지고 그래서 뭐 그 자기도 이제 개인적으로 물어보시잖아요. 아 내가 뭐 앞으로 뭐 호랩이 안 되겠냐 걱정하지 마라. 호랩이 뱀띠를 만났다면 호랩이 안 된다. 호랩이 안 되는데 당신이 먼저 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을 못 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식신공망이니까. 원천적으로 식신공망이기 때문에 원래 긴 수명을 가지고 나지는 못했다. 그러나 배우자만큼은 아주 무탈하게
잘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아까 지금 뭐 사실은 이것도 느려서 하면 내용을 굉장히 뭐 사례였고 뭐 하고 이러면 굉장히 내용 늘어서 할 수 있는데 오늘 하여튼 제가 제일 컴팩트하게 삼합이라면 그물, 그죠? 충이라면 맷돌, 그 다음에 형 또는 파이라면 뭐 기어, 예. 그 다음에 옆에 묻어온다, 그 다음에 뭐예요? 이게 옆에서 묻어오는 거 끼워서 이렇게 바꾸는 거, 그걸 여러분이 항상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는 내용을 가장 많이 바꿀 수 있는 게 결국은 뭐냐면 직업 어떤 선정과 배우자 선정인데, 배우자 선정의 시기에서 제대로 흐름 속에서 이루어졌느냐, 그런 것들을 저런 신사를 가지고 체크를 하시라는 거죠. 꼭 관원다고 남자 오고 이런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힘이 바뀐 것, 속성이 바뀐 것, 그래서 속성적 변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해석을 갖다 좀 잘 이렇게 훈련해 보시면 이제 그 저런 걸로 너무 재미를 붙이면요, 이게 이런 거죠. 아까 뭐 어느 해가 오면은 자, 이 사람한테 이제 이게 여자 명조다. 여자 명조라면 예를 들어서 이게 신미의 예를 들어 정류 이런 간지 구성을 억지로 만들어 볼 수 있겠죠. 만들어 볼 수 있으면 이런 거 자, 이제 이게 이제 또 우리가 예언을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토끼해에 이르면 요하고 진사에 뭐가 발생해요? 예? 그렇죠. 자, 폐호대. 그다음에 요렇게 그죠? 삼합 무르짓죠, 그죠? 짐 싸고 나오는 모양이죠, 그죠? 짐 싸고 나서 나는 외로워서 짐을 싸고 나왔다. 나왔는데 어떤 작용이 동시에 있어요? 술이 유가 동시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 묘상충의 발생에서 따라 들어오는 게 술, 진, 그죠? 그 다음에 자, 그다음 오가 되잖아요. 요런 띠, 요런 띠와의 인연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요? 요 묘년에 당신은 결혼을 위해서 짐을 싸서 집을 떠나서 결혼을 할 거다. 근데 이거요, 너무 많이 맞추면요, 고생합니다. 선생님, 어느 해에는 무슨 띠를 만나가 어떻게 됩니까? 이거요. 옛날에 이제 초창기에 이제 좀 이렇게 아주 정교하게 이렇게 맞히기 게임을 할 때는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씩 넣어서 했는데, 이제 그런 게 하나 탁 맞으면 또 어느 분은 이란다, 와, 또 홈런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는데, 홈런 맞긴 한데, 맨날 홈런 쳐봐라 하면요, 진짜 피곤해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확인만 하는 거죠. 이 해에 이런 글자의 작용에 의해서 요런 띠가 올 수 있는데 했느냐,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뭐냐면 기운의 흐름과 어떤 조화성을 가지고 이루어진 거다. 그 다음에 더 큰 단위의 운이 또 사실은 해석의 기초가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그 감명을 할 때 한 번씩은 쓰시라는 거죠. 한 번씩은. 이건 뚜렷하게 비인다. 뚜렷하게 보일 때 묘년에 이 띠를 만날 것이다.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된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렇게 써놓으면. 그 다음에 이제 요 띠 안에서도 뭐, 그때가 이제 본인이 그 대운이나 어떤 큰 맥락에서 혼인기에 들어왔을 때에는 요 글자에서 인연법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요 글자에 드러난 인연법에서 자, 원래 인묘를 드러내는 축생, 그죠? 그 다음에 드러난 유 그 자체, 그 다음에 일지법. 여기 보면 진이 딱 걸리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순서를 갖다 매겨주는 거죠. 진생, 술생, 요 순서로 매겨서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옛날에 재산셈은 이제 그런 걸 단정적으로 막 다 이렇게. 어차피 당신은 1등급
못 만나니까 2등급은 이띠니까 이띠를 만날 거다. 단정적으로 써놓은 내용들도 있어요. 예. 근데 그거에 다 맞추려 하면요 머리 아픕니다. 진짜 머리 터집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적어도 그 논리나 원리 정도는 알고 있어야 이 친구는 이 정도의 인연법이겠다. 그걸 갈무리를 해줄 수 있는 거죠. 예. 자, 그렇게 하여튼 뭐 올해는 오늘 그 키워드를 오늘 제가 그 은유나 비유한 그걸 갖다 잘 기억하시고 예. 이 정도로 뭐 일단 간단하게 컴팩트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예, 예, 예.